가교결합이 히알루론산 안에 너무 몰려서 생긴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점점 유과종화돼서 변성이 되면서 유과종화돼서 혹처럼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히알라제 주사나 절개 수술이나 흡입술 같은 걸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필러 부작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에 필러 유과종 때문에 내원하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여성분이신데요. 한 7년 전에, 한 2017년도에 이마 전체에 히알루론산 필러, 국내산 히알루론산 필러로 볼륨을 줬는데 그동안 가끔가다 피곤하거나 그러면 딱딱하고 붓고 하는 면역 반응이 조금씩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자꾸 이마의 좌측, 이 왼쪽 부분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쪽이 굉장히 큰 일종의 볼륨이 생겼죠.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왼쪽에 이제 혹처럼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 게 2015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많이 나왔는데 초기에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생산된 제품들 중에 불량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히알루론산의 가교결합이라는 걸 만드는 게 필러의 생산 과정인데 그 가교결합이라는 거는 점점점 본드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교결합이 듬성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밀하게 생기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필러를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런 제품을 맡게 되면 가교결합이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녹이는 주사, 히알라제로도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가교결합이 듬성듬성 있을 때는 녹는데 가교결합이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서 생긴 이런 불량품을 맡게 되면 주사로도 안 녹고 자연적으로 흡수도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몸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면역세포가 와서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이 생기면 이제 커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마 필러를 했는데 왜 왼쪽만 튀어나왔냐 하면 그 가교결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많은 게 아니고 왼쪽 일부분, 그 부분에 특히 가교결합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만 이제 캡슐화되고 변성이 되면서 유과종이 돼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공정에서 이런 가교결합이 많이 몰리고 이런 불량품이 나오는 이런 내용은 제가 과거에 제조 공정을 통한 히알루론산 필러 부작용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 편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초음파를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 이마의 왼쪽 부위 튀어나온 부분 까맣게 이제 음영이 보였고요. 불명하게 음영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 이마 전체를 필러했었기 때문에 다른 부위도 보면 조금씩 검은 음영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왼쪽만 제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자. 앞으로도 이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런 결절이나 유과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랑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마 전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교결합이 뭉쳐있고 캡슐화된 곳은 정상적으로 녹이는 주사나 심지어는 절개해서 수술로도 긁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너스 레이저의 광섬유를 3군데에서 밀어넣어서 그 레이저를 조사하면 가교결합이 많이 몰려있는 곳과 캡슐화된 곳을 이 레이저가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흡입반을 넣어서 흡입기에 연결해서 강제로 뽑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흡입해서 제거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교결합이 잘못돼서 이런 유과종이 생긴 케이스를 이마뿐만 아니라 안면부 여러 케이스를 제가 과거에도 한번 올려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편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 가교결합이 듬성듬성 이렇게 잘게 생기면서 아주 결절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깔린 이런 케이스도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아주 제거한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량 생산하다 보면 이 가교결합이 듬성듬성 적절하게 생긴 게 아니고 가교결합이 히알루론산 안에 너무 몰려서 생긴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점점 유과종화돼서 변성이 되면서 유과종화돼서 혹처럼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히알라제 주사나 절개 수술이나 흡입술 같은 걸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너스 레이저가 이런 유과종을 잘게 깨고 그 다음에 흡입해서 제거해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교결합 불량에 의한 유과종 제거 케이스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